우리 눈 색깔부터 성격, 심지어 우리가 걸릴 수 있는 병까지 이 모든 정보가 사실은 암호로 쓰여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정 이야기 중 하나인 이 생명의 암호를 해독해낸 그 짜릿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을 이루는 아주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 나라는 존재의 모든 설계도가 전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랫동안 생물학자들을 괴롭혔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바로 유전암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는 사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셈이죠. 하나는 모든 걸 계획하는 설계도의 언어, 다른 하나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일꾼의 언어. 생명현상이라는 게 결국 이 둘 사이의 완벽한 번역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이 번역의 규칙, 즉 사전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쪽에는 핵산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DNA에 담긴 유전 정보, 말 그대로 생명의 모든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단백질 언어가 있죠. 이 친구들은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몸을 만들고 또 움직이게 하는 진짜 일꾼들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일꾼들이 설계도를 바로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간에 번역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번역 규칙의 모음집이 우리가 유전암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고대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로제타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생명의 이 두 언어를 이어주는 단 하나뿐인 사전인 셈이죠. 근데 이 엄청난 사전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거의 100년에 걸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비로소 혁명의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 거대한 퍼즐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유전의 법칙을 알아낸 멘델, 그리고 유전물질 그 자체인 핵산을 처음 찾아낸 미셔. 생명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두 개가 발견됐는데 무려 80년 동안이나 서로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에이버리가 이 둘을 딱 연결했을 때 비로소 분자생물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요. 심지어 노벨위원회에서조차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핵산 연구는 소수의 과학자들만 관심을 갖는 다소 지루한 분야였다고요. 하지만 모두가 외면하던 바로 그 지루한 분야에서 생명과학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발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이 교착 생태를 깨뜨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셜 니런버그죠. 그는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방법으로 암호의 첫 단어를 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마주한 벽은 정말 거대했어요. 수십억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이 DNA라는 책 전체를 그 결과물인 수만 개의 단백질 번역본이랑 한 줄 한 줄 비교한다? 와, 이건 당시 기술로는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니런버그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뚫으려고 하는 대신 아주 영리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니런버그의 아이디어는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복잡한 세포 대신에 시험 관안에 아주 간단한 번역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단순한 메시지, 예를 들면 U라는 글자만 계속 반복되는 유유유 이런 인공 RNA를 집어넣은 겁니다. 과연 어떤 단백질이 나올까 지켜봤겠죠. 그랬더니 페니랄라닌이라는 특정 아미노산 딱 하나만 줄줄이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유유유가 페니랄라닌을 뜻한다는 유전암호의 첫 단어가 마침내 해독된 겁니다. 그날이 바로 1961년 8월이었습니다. 이 발표 하나로 그야말로 분자생물학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전 세계적인 암호 해독 경쟁에 불이 붙었죠. 니런버그가 문을 활짝 열긴 했지만 이 방대한 사전을 혼자서 다 쓸 순 없었어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어벤져스 팀 같은 게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해냅니다. 우선 니런버그.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처음으로 열어젖힌 그야말로 위대한 개척자였죠. 그의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정교한 설계자,
하 고빈드 코라나입니다. 니런버그가 가 같은 아주 단순한 단어를 알아냈다면 코라나는 가, 나, 다나, 가, 나, 가나처럼 훨씬 복잡한 문장을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덕분에 사전에 나머지 빈칸들을 체계적으로 착착 채워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버트 홀리. 이분은 실제 번역가 역할을 하는 분자를 찾아냈어요. tRNA라는 분자인데요. 이게 마치 배달원처럼 헥산의 암호를 딱 읽고 거기에 맞는 단백질 재료를 정확하게 물어서 가져온다는 걸 밝혀낸 거죠. 즉,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 실제 메커니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셈입니다. 이렇게 개척자, 설계자, 그리고 번역가, 이 세 사람의 환상적인 협력 덕분에 인류는 드디어 생명의 사전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생물학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학문으로 진입하게 돼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니런버그가 첫 단어를 찾고 나서 5년도 채 안 돼서 사전 전체가 완성됐다는 거죠. 한번 뚝이 타지니까 지식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유전암호를 해독한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게 그냥 과학자들의 궁금증 해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암이나 당뇨, 수많은 희귀 유전병들이 사실은 이 유전암호에 생긴 오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원인을 아니까 드디어 치료의 길도 열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대의학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발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사전을 그냥 읽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것들이 바로 그거죠. 자, 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는 과연 다음 장에 어떤 미래를 기록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